PC 조립을 시작하는 입문자분들이 PC 조립을 생각한다면 대부분 호환성에 맞는 부품을 모두 구매한 후 유튜브 등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부품 조립을 시작하고 조립 유의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사로 결합하여 케이스에 조심조심 조립을 완료하는 걸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조립을 완료하고 PC를 켰는데 작동이 안 되거나 부팅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조립도 익숙치 않은데 부품들의 나사를 풀러서 다시 분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분해를 해도 과연 어떤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도 어렵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테스트할 호환이 되는 PC가 한 대 더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요. 만약 분해 과정에서 잘못해서 PC 부품에 파손이라도 생기면 불량 해결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PC 조립 입문자 여러분, 이제 PC 부품을 받자마자 케이스에 바로 조립하지 마세요. 이렇게 검사하고 조립을 진행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CPU부터 검사하고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품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요. 밀봉 상태도 확인하고 밀봉실을 커팅하고 CPU를 꺼내 줍니다.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모델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메모리는 작은 칩들이 모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AS를 위한 생산 주차도 확인해 주시고 후면에 스크래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M.2 SSD도 박스에 있는 모델명과 용량을 확인하고요. 밀봉 상태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개봉을 진행해 주세요. M.2 SSD의 내용물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실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보자면 M.2 SSD를 고정하는 나사는 메인보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M.2 SSD 구성물로는 어떤 SSD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SD 상품 자체도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스에 이렇게 스티커가 별도로 있는 제품이라면 꼭 이 스티커를 떼서 SSD에 부착을 해 주세요. 이 스티커는 정품 유무도 확인을 해 주지만 나중에 SSD를 AS 처리할 일이 생기면 이 스티커에 유통사가 나와 있는 제조사도 있으니까요. 꼭 SSD에 부착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개봉해 볼 텐데요. 그래픽카드의 밀봉실은 박스에 붙어 있는 제조사도 있고요. 박스가 밀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에 밀봉실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밀봉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품 포장 비닐 자체에는 밀봉실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그래픽카드 본품을 검사해 보면요. 메인보드 슬롯 결합 부분에 보호 패킹이 있을 거고요. 그래픽카드 옆에 있는 보호 비닐도 꼼꼼하게 모두 제거해 주세요. 그래픽카드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 비닐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던 보호 비닐을 모두 제거한 후에는요, 외관에 스크래치 같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케이스 결합 부분에 찌그러지듯이 휘어 있는 저 부분은 정상적인 제품이고요. 그래픽 카드는 나사홀 주변에 나사 자국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사 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 검수를 마쳤고요. 이번에는 메인보드를 검사해 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메인보드는 박스에 밀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서는 메인보드 자체를 포장하고 있는 비닐에도 밀봉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밀봉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메인보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크게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꼼꼼히 검수를 진행해 줘야 되는데요. 각종 펜 연결 단자, LED 연결 단자, USB 3.0 케이스 연결 단자도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하단 부분에 핀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메인보드 후면에도 스크래치가 있는지, 칩들은 모두 다 붙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인보드 후면 단자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CPU 소켓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CPU 소켓에 이렇게 미세한 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핀들의 배열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서 배열이 틀어진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배열이 흐트러지면 바로 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메인보드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해 볼 건데요.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자체에 붙어 있는 시리얼 번호와 메인보드 박스에 붙어 있는 시리얼 번호가 일치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메인보드에 있는 시리얼 번호와 박스에 있는 시리얼 번호가 차이가 난다면 구입처에 문의를 하시고 교환을 요청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교환을 해 줄 겁니다.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차이 나는 것은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불량 제품을 교환하고 재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제품과 박스의 시리얼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메인보드 자체에 붙어 있는 시리얼 번호로 남아있는 AS 기간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입처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 줄 겁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 위에 CPU, 메모리, SSD를 장착하는 가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를 장착해 볼 텐데요. CPU 캡을 열어서 CPU 바닥면에 혹시라도 이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완료했으면요, 메인보드의 CPU 캡을 열고요. CPU 방향을 잘 맞춰서 메인보드 소켓 핀이 휘지 않도록 메인보드 소켓 위에 조심히 올려놔 주세요. 하단 소켓 고정 커버를 올려 주시고요. 소켓 고정 레버를 내려서 걸쇠에 고정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메모리를 장착해 볼 건데요. 메모리를 하나만 장착한다면 두 번째 슬롯에, 두 개를 장착한다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슬롯에 장착을 해주면 거의 맞을 거고요. 이번에는 M.2 SSD를 장착해 볼 텐데요. SSD 장착 부분에 저렇게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으면 나사로 풀러서 방열판을 제거해 주시고요. M.2 SSD를 M.2 슬롯에 끼워 넣고요. SSD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방열판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방열판으로 눌러서 SSD를 고정하기 때문에 방열판에 붙어 있는 방열 패드의 보호 비닐을 제거해 주시고요. 나사 위치를 잘 맞춰서 SSD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쿨러를 개봉해 볼 건데요. 쿨러는 지금 바로 조립할 것은 아니라서 개봉만 진행을 할 거고요. 개봉한 쿨러의 나머지 부품은 잘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쿨러와 CPU가 닿는 부분에 붙어 있는 저 스티커는 꼭 제거를 해 주세요. 파워도 개봉을 해서 각 단자들이 모두 정상인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가조립도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조립한 메인보드 위에 쿨러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볼 건데요.
먼저 CPU 쿨러를 CPU 쿨러 밑에 단자면과 CPU가 잘 맞도록 위치를 맞춰서 살짝만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CPU 쿨러의 전원선을 메인보드의 전원 핀에 연결을 해 주세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박스 위에 메인보드 후면 끝선을 맞춰서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래픽 카드를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슬롯에 잘 장착을 해 줍니다. 이제 파워를 가져와서 24핀 전원선을 먼저 연결을 해 주고요. 메인보드 CPU 전원선도 그래픽카드의 전원선과 바뀌지 않게 4핀, 4핀, 8핀으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메인보드에 연결해 줍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전원선 6+2핀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그래픽카드에 연결을 해 줍니다. 모니터 케이블을 그래픽카드에 연결해 주시고요. 파워 케이블을 파워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ON으로 놔주세요. 윈도우 설치 USB를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시고요. 키보드와 마우스도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세요. 여기서는 모두 무선이라 수신 단자만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윈도우와 드라이버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전원 패널 상단의 오른쪽 2개의 핀을 드라이버로 연결을 하면 전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전원을 넣게 되면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윈도우 설치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윈도우 설치 방법은 다른 영상에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 상태에서 각종 드라이버도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 업데이트도 진행시켜 주시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게임도 설치를 해 보시고 OCCT 같은 테스트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조립한 상태에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부품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윈도우 설치나 사용할 프로그램과 게임 설치는 어차피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과정을 앞으로 가져와서 내가 조립한 PC를 테스트하고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조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처에 문의해서 의심되는 부품을 보내서 깔끔하게 교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케이스의 조립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케이스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불량 해결이 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PC 조립을 준비하는 사용자분들 중에서 PC 조립이 익숙치 않다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조립 상태로 부품 테스트를 완료하고 완전 조립을 진행해 보세요. PC 조립이 조금은 쉬워지는 걸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PC 조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